아이템 3. 코드 생성과 타입이 관계없음을 이해하기. 큰 그림에서 보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버전의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하는 것과 타입 오류를 체크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동작을 한다.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완벽히 독립적이라는 거다.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될 때 코드 내의 타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실행 시점에도 타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넘어갈게요. 타입 오류가 있는 코드도 컴파일이 가능하다. 이 얘기 아까 전에 나왔었죠. 컴파일은 타입 체크와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타입 오류가 있는 코드도 컴파일이 가능하다. 3번으로 넘어갔죠, 우리.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타입 오류를 잡아내고 있죠. 얘는 지금 문자열로 추론이 됐는데 다시 숫자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났죠. 근데 03의 00.ts 01의 03의 00.ts 요게 있는데 이거를 tsc로 tsc로 하면은 지금 제대로 안 됐죠. 그냥 봅시다. 여기 요거 에러 나는 거 타입 에러 나는 거 잡아내는데 컴파일은 컴파일 해보자. 컴파일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에러를 보려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죠. 자, 에러는 났는데 컴파일은 됐다. 뭐죠? 다시 지우고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타입 체크와 컴파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C나 자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매우 황당하게 느껴질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오류는 C나 자바 같은 언어들의 경고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빌드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약간 첨언 같은 게 있는데 컴파일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컴파일은 코드가 생성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고 코드가 오류가 있다면 타입 체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컴파일은 따로 해내니까 어차피 타입에 오류가 있든 없든 컴파일은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타입 체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네. 밑에 타입 오류가 있는데도 컴파일 된다는 사실 때문에 타입스크립트가 엉성한 언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코드에 오류가 있더라도 컴파일된 산출물이 나오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네, 문제가 된 오류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오류가 있을 때 컴파일하지 않으려면 tsconfig.json에 no emit on error를 설정하거나 빌드 도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쵸. 웹팩에 이런 게 많이 설정이 되죠. 아예 빌드가 안 되게. 런타임에는 타입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처럼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인터페이스로 스퀘어 잡고 위스의 넘버를 지정을 했고 렉탱글은 스퀘어를 익스텐즈해서 하이트의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렉탱글은 위스랑 하이트 둘 다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타입 쉐입에 스퀘어이거나 렉탱글이거나 해놓고 캘큘레이터 에어리어로 쉐입을 지정을 했는데 만약 쉐입이 렉탱글의 인스턴스이면 어쩌고 해라 라고 했는데 rectangle only refers to a type but is being used as a value here. 네. 렉탱글은 형식만을 참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값으로 사용됐다. 인스턴스 오브는 그 클래스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지칭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건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맞죠? 근데 15페이지 인스턴스 오브 체크는 런타임에 일어나지만 렉탱글은 타입이기 때문에 런타임 시점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고 나면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을 하고 나면 얘는 없어져야 맞는 거다. 없어져야 이렇게 없어지듯이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먼저 문제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컴파일 과정에서 얘 컴파일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tsc로
01.ts 컴파일을 해보면 에러가 있는데 컴파일은 됐어. 렉탱글이 들어왔네요. 지워지지 않고 들어왔네요.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인터페이스는 사라져.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 인터페이스랑 타입 이런 건 다 사라지는데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못 지우고 남아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시점에는 얘를 실제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겠네. 여기서 렉탱글이 뭐 그런 거 있죠. 그 아무튼 에러를 발생을 하겠네요. 여기서 레퍼런스 에러 이거 나겠네요. 그래서 다시 돌려놓고 보면 네, 그래서 앞에 코드에서 다루고 있는 쉐입 타입을 명확하게 하려면 런타임에 타입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하이트 속성이 존재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코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속성이 존재하는지를 보자. 다음 코드가 요건데 여기 지금 쉐입이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책에서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타입이 뭐 맞는지만 확인하기 위한 용도고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그냥 나는 이 쉐입이라고 하는 변수란다? 라고 해놓고 어떤 짓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 앞에 서문 쪽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그냥 적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타입 체크 한번 해보기 위해서 써놨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코드를 보면 속성 체크는 런타임에 접근 가능한 값에만 관련되지만 타입 체커 역시도 쉐입의 타입을 렉탱글로 보정해주기 때문에 오류가 사라진다. 뭐 때문에 오류가 사라졌죠? 쉐입이 지정이 되어 있고 1번이랑 비교를 해볼까? 1번 예시랑 2번 예시랑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냐? calculate area 부분에서 shape instance of rectangle이라고 했는데 하이트가 있으면 이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요거는 컴파일을 할 때 똑같이 되죠. shape이 변수잖아요. 이 shape이 스몰 shape이니까 대문자 쉐입이 아니니까 이건 타입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이미 있는 값이죠. in 명령어는 원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포인문 같은 거 쓸 때 쓰듯이 이게 프로퍼티 명을 쓰고 그 프로퍼티가 어떤 객체 안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똑같이 컴파일 될 거예요. 그래서 쉐입을 보면 렉탱글로 잡혀있고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 오브로 하면은 애초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애초에. 그쵸. 인스턴스 오브도 원래 있는 거라서 코드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인스턴스 오브라는 게 원래 여기 와야 될 위치가 여기는 그 클래스가 와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뭔가 값이 와야 되는 자리에 왔으니까 값으로 판단을 하고 컴파일 할 때도 값으로서 그냥 넘긴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값이 위에서 선언돼 있지 않으니까 레퍼런스 에러가 나겠지. 그거뿐인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서 쉐입 타입은 태그된 유니온의 한 예입니다. 쉐입 타입은 태그드 유니온 이렇게 두 가지를 5어로 나열해 놓은 게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기법은 런타임의 타입 정보를 손쉽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TS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입과 값을 둘 다 사용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타입을 클래스로 만들면 됩니다. 그죠? 클래스로 만들면 되겠지. 바로 다음 예시가 요건가? 이것도 아니네? 뭐야? 클래스로 만드는 거 어딨어?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있다. 그 전에 다른 예시가 있었네요. kind라는 거를 넣네.
여기다가 지금 인터페이스에다가 kind라는 걸 부여해서 shape.kind라는 거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줬네요. 이건 실제로 구현을 할 때 그러면 calculate area 함수를 호출할 때 shape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 shape을 넘길 때 height랑 width랑 만 있으면 될 게 아니고 kind라는 애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때 kind가 렉탱글이냐 스퀘어냐 요 둘 중 하나만 올 수 있겠네요. 여기에는 바로 이게 추론이 되네요. 여기에 올 게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 any로 잡혀있네. 근데 지금 이미 두 개만 뜨죠. 여기에 보면 shape이 와야 되고, 그 shape은 스퀘어나 렉탱글 둘 중 하나니까 거기에 kind가 올 수 있는 게 지금 렉탱글 아니면 스퀘어 둘 중 하나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스퀘어로 오면 문제가 없나? 스퀘어로 오면 문제가 없나? 그러면 그죠, 문제를 잡아내네 바로. 하이트가 스퀘어에는 없잖아요. 위스만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스퀘어로 올 거면 하이트가 올 수 없고, 이러면 에러가 안 나고, 하이트가 올 거면 여기가 렉탱글이어야만 하고, 이러면 다 문제가 없이 되는. 네. 그거를 지금 16페이지 중간에서 예제에서 보여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그 앞에 예제는 kind가 없었는데 이 kind라는 거를 부여를 함으로써 뭔가 선택권의 제약을 좀 뒀네요. 그렇게 하고서 이 kind 가지고 비교를 하게, 실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넣게끔 강제를 해놓고 그 값으로 비교를 하면 인스턴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팁을 준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끄고 다시 5번이었나? 클래스라는 거? 4번이었나? 네, 클래스라는 예제 17페이지. 네, 클래스 스퀘어를 만들고 클래스 렉탱글을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건 애초에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에 구현되어 있는 실존하는 클래스인 거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쉐입의 타입은 스퀘어의 인스턴스이거나 렉탱글이거나 둘레이 와야 되고, 이 쉐입의 타입을 지금 이게 클래스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에 구현되어 있는 실제 값이기도 하면서 타입스크립트 상에서의 인터페이스처럼 타입으로서도 존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런 거 같죠. 여러분 채팅, 네, 그죠. 클래스이기도 하면서 타입이기도 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없어도 이 쉐입이라는 타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퀘어라는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 말은. 여기는 원래 넘버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스트링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스퀘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 스퀘어라는 게 클래스인데 타입이기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이 클래스의 타입의 의미는 이 쉐입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진 이 값은 클래스의 인스턴스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냥 그 클래스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인스턴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좋네. 이렇게 예를 들어 스퀘어가 오면은 에러라는 거지. 그죠? 타입 오브 스퀘어 형식의 인수는 스퀘어 형식의 매개변수에 할당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인스턴스가 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 뉴 스퀘어로 오면은 위스가 없어서 그런 거지. 10 이렇게 오면 이러면 되는 거고, 인스턴스로. 음.
네. 그래서 17페이지 중간에 렉탱글을 클래스로 선언하면 타입과 값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책을 안 보고서 혼자서 신나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타입과 값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딱 단언을 해줬습니다. 타입 shape equal square or rectangle 부분에서 렉탱글은 타입으로 참조되지만 shape instance of rectangle 부분에서는 값으로 참조됩니다. 어떻게 참조되는지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아이템 8에서 다릅니다. 타입 연산은 런타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런타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트링 또는 넘버 타입인 값은 항상 넘버로 정제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타입 체커를 통과하지만 잘못된 범위를 썼습니다. 다음 코드 요건가? as 넘버 밸류가 넘버이거나 스트링이거나 하고 그 반환값은 넘버이다 라고 했는데 밸류를 넘버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이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tsc로 ch01에 03에 05.ts를 돌려보면 변환이 될 텐데 변환된 코드를 보면 그냥 벨 넘긴 걸 밸류로 리턴을 해주고 있네요. 넘겨서 18페이지 코드에 아무런 정제 과정이 없습니다. 그랬죠? as 넘버는 타임 연산이고 런타임 동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런타임 할 때 이 타입을 지우는 것처럼 요거 지우고 하는 것처럼 얘도 지워버린다 그냥.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값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런타임의 타입을 체크해야 하고 자바스크립트 연산을 통해 반환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계속 동작하게끔. 스트링이면 넘버로 바꾸고 아니면 그냥 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죠? 숫자여도 넘버로 바꾸고 문자열도 넘버로 바꾸고 네 아무튼 as 넘버는 타입 단원문입니다. 이런 문법이 언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지는 아이템 9에서 다룬다. 런타임 타입은 선언된 타입과 다를 수 있다. 아니죠, 문성님. 여기 지금 넘버랑 스트링으로 강제돼 있잖아요. 두 가지로만. 그러면 그렇지 않은 다른 값이 들어온다면 이미 여기서 함수 호출할 때부터 잡아내겠죠. 이미 함수에 들어온 이상 얘는 넘버 아니면 스트링이라는 게 확정시 되니까 넘버로 바꿔도 문제가 없죠. 네, 아무튼 다음 함수를 보고 마지막에 콘솔 로그까지 실행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번인가? 6번인가? 뭐야? 어딨어? 뭐야? set right 스위치 이건데? 뭔가 코드가 다른 느낌이네요? 요건 같은데? set right 스위치 set right 스위치 밸류 불리언 스위치 밸류 케이스 true일 때 케이스 false일 때 디폴트 I'm afraid I can't do that. 여기서 뭘 예측하라는 거죠? 콘솔 로그까지 실행될 수 있을지 요게 찍히느냐? 안 찍히겠죠. 불리언으로만 들어오니까 무조건 불리언으로 들어올 거니까 true 아니면 false니까 브레이크에 걸려서 턴 라이트 온이 실행되거나 턴 라이트 오프가 실행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하겠죠. 디폴트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페이지 밑에 TS는 일반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죽은 코드를 찾아내지만 여기서는 스트릭트를 설정하더라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불리언이 타입 선언문이라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이기 때문에 불리언은 런타임에 제거됩니다. 그죠? 요게 제거가 된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였다면 실수로 set right 스위치를 on으로 호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었을 거다. 불리언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마지막 얘가 호출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더라. 불리언이 아닌 다른 값이 넘어왔을 때. 네트워크 호출로부터 받은 값으로 실행하는 경우. 7번, 8번, 9번. 9번 요 얘기인가? 네, 라이트 API 리스판스, 센 라이트. 여기서 지금 패치로 라이트라는 거를 패치를 가져와서 리스판스를 가져와서 걔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그 리절트를 가지고 그 리절트에 라이트 스위치 밸류라고 하는 값이 불리언이라고 우리는 인터페이스로 타입을 지정을 해놨지만 그 타입을 여기다 지정을 함으로써 리절트는 이 라이트 스위치 밸류라는 프로퍼티를 불리언 값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믿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서버에서 데이터가 올 때 이게 불리언이 아닌 다른 값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백엔드 개발자가 잘못해가지고 트루펄스를 줘야 되는데 문자열을 주는 거지.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얘기인 거죠. 넘어가서 타입스크립트 타입으로는 함수를 오버로드 할 수 없습니다. 오버로드 할 수 없다. 오버로드. 네. add 함수를 두 개를 썼더니 duplicate function implementation 여기 두 군데 뜨고 있습니다. 중복된 함수입니다. duplicated. 이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지만 구현체 implementation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타입스크립트가 함수 오버로딩을 지원을 하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타입에 대해서만. 요게 지금 타입으로서의 선언 오버로딩인 거가 보네요. 넘버로 올 때는 넘버고 스트링으로 올 때는 스트링을 반환하는 두 가지 오버로딩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스트링으로 오면 얘는 뭐야? 이 오버로드 시그니처는 해당 구현 시그니처와 호연되지 않습니다. add 1 하고선 해볼까? add 2 하고 구현 이름이 add여야 한대. 두 개를 넘버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긴가? 그죠? 중복된 함수 구현이라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스트링으로 강제를 하면 안 되고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야지 되는 건가? 리턴 타입이 선언이 안 돼서가 아니죠. 만약에 12은 스트링으로 지금 추정이 되네. 다 추정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implicit any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any로 넣어줘야 되겠네. 아니면 넘버랑 스트링 둘 중 하나로 넣어줘야겠네. 이러면 오류가 안 나네요. 그러면 여기도 그래도 안 되네. 요거 오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any로 여기는 타입을 정해놓고 여기는 any로 그래도 안 되네요. 제네릭이요? 제네릭이 뭔가요? any로 하니까 된다. any로 때려박는 여기는 그러면 없어도 되네. 둘 다 any로 하면. 네, any 스크립트가 오버로드를 하려면 any 스크립트를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5번 라인 일부러 비워뒀냐고요? 5번 라인? 네. 그냥 줄 구분하려고? 네. 넘어가서 타입스크립트 타입은 런타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if문을 쓰면은 되겠죠. 근데 이 함수 내부는 건드리지 않고 타입만 가지고 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애니를 쓰는 거 말고는 오버로드를 살리면서 가는 게 마땅한 방법이 없겠네요. 애니를 살리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숫자를 넘겼더니 넘버로 추정이 되고 문자열을 넘기니까 문자열로 추정이 되고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볼까? 불리언 이때 넘버. 네, 이것도 되네. 그러면 썰티는 add false true 넘버로 추정이 되네요. 와, 네, 오버로딩이 되는 게 확인이 됐죠. 근데 못마땅하긴 하네. 요 세 가지 타입을 지정한 것부터가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죠.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는 대신 빌드 타임 오버헤드가 있다. 네, 빌드할 때 좀 오래 걸린다. 오버헤드가 커지면 빌드 도구에서 트랜스 파일만을 설정하여 타입 체크를 건너뛸 수도 있다. 트랜스 파일 올리. 아, 빌드할 때는 트랜스 파일만 하고 그 타입 체크는 하지 않게.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하는 코드는 오래된 런타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호환성을 높이고 성능 오버헤드를 감안할지 호환성을 포기하고 성능 중심의 네이티브를 구현할지. 그래서 제네레이터 함수가 ES5 타깃으로 컴파일되려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는 호환성을 위한 특별 파일을 추가할 것이다. 이런 경우 제네레이터의 호환성을 위한 오버헤드 또한 성능 위한 네이티브 구현체 선택의 문제이다. 컴파일 타깃과 언어 레벨의 문제이며 여전히 타입과는 무관하다. 아이템 4를 갈 차례인데 시간 괜찮나? 4 얼마나 가야 되는 거지? 4까지만 할까요, 오늘? 아이템 4까지만? 1장은 당연히 1장 다 볼 수 있겠다. 4, 5까지밖에 없으니까요. 1장은 끝냅시다. 그죠? 1장은 끝내고 갑시다. 조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인데 조금 오버해도 괜찮으시죠? 원래 1시간 반 생각한 건데 2시간까지는 여유를 두세요, 여러분 다. 아이템 4. 구조적 타이핑에 익숙해지기. 자바스크립트는 본질적으로 적 타이핑 기반입니다. 만약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 값이 모두 제대로 주어진다면 그 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합니다. 타입스크립트의 이런 동작 즉 매개 변수 값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타입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는 동작을 그대로 모델링합니다. 그런데 타입 체커의 타입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구조적 타이핑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류인 경우와 오류가 아닌 경우의 차이를 알 수 있고 더욱 견고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 라이브러리와 2D 벡터 타입을 다루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4번 벡터 2D 벡터의 길이를 계산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calculate length 매수점 스퀘어 루트 x 곱하기 x, y 곱하기 y. 이렇게까지 해. 보기 싫어. 아무튼 이제 이름이 들어간 벡터를 추가합니다. 네임드 벡터. 네임드 벡터는 넘버 타입의 x와 y 속성이 있기 때문에 calculate length 함수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야? 다음 거 있네요. 네. 이 v라는 함수를 선언할 때 네임드 벡터로 지정을 해서 x, y, z를 지정하면 이게 calculate length를 넘길 때 이 v가 지금 네임드 벡터인데 여기는 벡터 2D의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인데 왜 문제가 없지? 할 수 있는데 책에서 타입스크립트는 다음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영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여도 안에 내용물이 겹치기만 하면 겹쳐있고 딱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네임드 벡터가 벡터 2D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거라면 오케이다 이거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익스텐즈 아까 있었는데 벡터 2D를 하고 얘가 지워져도 오케이겠지.
넘어가서 흥미로운 점은 벡터 2D와 네임드 벡터의 관계를 전혀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한 게 선언을 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관계를. 그리고 네임드 벡터를 위한 별도의 캘큘레이트 랭스를 구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동작을 모델링합니다. 네임드 벡터의 구조가 벡터 2D와 호환되기 때문에 캘큘레이트 랭스 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구조적 타이핑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반면 구조적 타이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벡터 3D를 봅시다. 그리고 벡터의 길이를 1로 만드는 정규 함수를 작성합니다. normalize 라고 하는 함수. 벡터 3D를 받아다가 랭스를 구해서 그 랭스로 다 나누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수는 1보다 조금 더 긴 길이를 가진 결과를 출력할 것입니다. 이게 뭐지? 벡터의 길이를 1로 만든다. 캘큘레이트 랭스가 무슨 함수지?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XYZ면은 지금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근데 그 길이로 각각 나눠준 거니까 원래는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랑 Y 그 2D로만 보면 X가 10이고 Y가 10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캘큘레이트 랭스 하면은 0,10 그다음에 10,0 가지고 봐야 되나?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스퀘어 루트에서 200의 루트니까 10루트 2? 로 나눈 값을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기 하면은? 그러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1.4분의 1, 그럼 2가 안 되는데? 모르겠다. 분모가 더 작은 값이 된다고요? 랭스가 Z 성분이 빠져서? 아무튼 노멀라이즈를 했더니 두 개를 1보다 더 큰 노멀라이즈를 했는데 X가 0.6, 0.81 나와서 세 개를 더 긴 길이를 가진 결과를 출력할 것이다. 타입스크립트가 오류를 잡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류를 잡지 못한다. 지금 노멀라이즈 함수가 있고 벡터 3D가 있는데 이 벡터 3D는 캘큘레이트 랭스를 호출을 하고 있고 이 캘큘레이트 랭스에는 원래는 벡터 2D가 넘어야 되는데 벡터 3D가 넘어갔다. 근데 벡터 3D가 넘어가더라도 얘는 문제는 없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XY에 대해서는 지금 벡터 3D도 XY에 대해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XY가 들어 있기만 하면 얘는 XY에 대해서만 스퀘어 루트를 구하는 거죠. Z에 대한 거는 구현을 안 해버렸는데 문제없이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X제곱, Y제곱, Z제곱까지 해주길 바랬지만 실제로 여기 넘어가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 한다. 근데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랭스가 값이 구해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XY에 대한 길이만으로 나누니까 그 말씀이네요. 분모의 값이 더 작아진다. Z 값이 반영이 안 돼서 동찬님의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류를 잡아야 될 텐데 못 잡는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보면 캘큘레이트 랭스는 2D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얘기네요. 그런데 타입 체커가 이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캘큘레이트 랭스가 2D 벡터를 받도록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D 벡터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벡터 3D와 호환되는 XYZ 객체로 캘큘레이트 랭스를 호출하면 구조적 타이핑 관점에 X와 Y가 있어서 벡터 2D로 호환됩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타입 체커가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로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설정이 존재합니다. 아이템 37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거를
호출에 사용되는 매개변수의 속성들이 매개변수의 타입에 선언된 속성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타입은 봉인된 스케일드 혹은 정확한 프리사이즈 타입이라고 불리며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에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타입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가끔 당황스러운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도 당황스러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얘가 나온 게 calculate length L1 함수입니다. 여기서 for옵으로 오브젝트 키즈로 해서 for옵을 돌려서 코디네이트를 v-axis로 해서 구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v-axis에 올려보니 스트링 형식의 식을 벡터 3D 인덱스 형식에 사용할 수 없다. 엑시스는 v 벡터 3D의 엑시스는 xyz인데 그러면 이 v라는 값은 xyz 중에 하나이고 그거의 키는 xyz 중에 하나인데 그럼 v.x, v.y, v.z 세 가지 다 갈 수 있는 건데? 왜 인덱스 형식에 사용할 수 없지? 오류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책에서. 엑시스는 벡터 3D 타입인 v의 키 중 하나이기 때문에 xyz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벡터 3D 선언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넘버이므로 코디 타입이 넘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가 넘버가 돼야 맞는데 지금 any로 뜨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타입스크립트가 오류를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 벡터 3D는 봉인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속성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코드처럼 작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벡터 3D를 어딨어? v3d 요렇게 벡3D라고 하는 변수 선언할 때 xyz만이 아니고 어드레스 같은 거를 넣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 이 어드레스라는 거는 엑시스에 올 수 있는 값이 아닌 거죠. v는 요 인터페이스에만 구현되어 있는 xyz로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넘어온 값이 벡터 3D의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거보다 더 넘는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얘는 통과가 되니까 여기서는 요런 애가 오더라도 여기는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for를 돌릴 때는 통과된 이 벡터 3D에 해당하는 애들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넘어온 데이터를 전부를 가지고 엑시스를 돌리니까 여기는 xyz는 OK인데 어드레스는 OK가 아닌 거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v는 어떤 속성이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엑시스의 타입은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앞서 본 것처럼 타입스크립트는 v-엑시스가 어떤 속성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넘버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타입으로 객체를 순회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다시 다루겠지만 이번 경우의 결론을 말하자면 루프보다는 모든 속성을 각각 더하는 구현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요 정도로도 될 것 같고 넘어가죠. 구조적 타이핑은 클래스와 관련된 할당문에서도 당황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클래스 봅니다.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습니다. f를 받고 컨스트럭터의 f에 f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C에 new C로 instance of C라는 문자를 넣어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C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 f에 instance of C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D에 다시 넣고 있는데 얘는 지금 클래스 C에 있는 타입이라고 넣었어요. 이 클래스는 지금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값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선 값으로 쓴 거고 여기선 타입으로 쓴 거죠. 타입으로 썼을 때는 이 C 클래스의 인스턴스여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에 의해서 구현될 거라고 예상되는 인스턴스와 형태만 같으면 오케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땐 이게
C가 아니잖아요. C의 인스턴스가 아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한다면 이러면 false가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D는 그냥 객체니까, 일반 객체니까. 근데 타입으로서만 체크한 거니까 이 타입의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풀하는 그 프로퍼티 하나만 들고 있고 얘가 문자 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못 잡는다. 25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필요한 속성과 생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C의 생성자의 단순 할당이 아닌 연산 로직이 존재한다면 D의 경우는 생성자를 실행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프로토타입 메소드가 있는 게 문제가 될까? 게터가 문제가 될까?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지 뭐. 네, 그냥 메소드가 있으니까 얘는 없을 텐데 프로토에 있는 것까지 보아버리나? 지금 메소드 넣었어요. 게터로 한번 해볼까? ES5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뭐지? 이 오류 뭐지 지금? ES 넥스트를 줬는데? 몰라, 이거는 지금 제가 맘대로 넣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ABC로 했을 때 이거 특이하네. 그럼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된다는 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안 되네?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로 가야 되나? 프로퍼 안 하고 그냥 ABC 메서드로 넣어주면 그 ABC가 지금 근데요. ABC가 네,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되는데 이 원래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 클래스 ABC 메소드는 요걸로 해서 이 인스턴스를 만들면 얘는 C에는 그냥 f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토타입 안에 들어가 있지. 네. 요 형태를 지금 맞춰보려고 한 건데 오히려 타입으로 가니까 이게 있어야지 된다라고 지금 보는 게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값으로서의 클래스일 때는 원래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니까 여기서도 없어야지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게 타입으로서 쓰일 때는 요것도 값으로 읽고 요것도 값으로 읽어버려서 여기에 ABC가 구현이 안 되어 있으면 오류를 잡더라 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값으로 쓸 때는 네, 뭐 애매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애매하네요. 에러 펑션? 에러 펑션은 똑같죠 뭐. 에러 펑션은 C의 인스턴스는 어떻게 타입이 통과되냐고요? C의 인스턴스는 이렇게 있더라도 C의 인스턴스는 통과되죠. 얘는 지금 메소드가 없을 거예요, 값이. 한번 볼까요?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한번 봅시다. 타입을 지우고 이렇게 놓고 보면 실 보면 이것만 나온다고. 근데 얘가 인스턴스 오브 C가 아닌 게 아니죠. true죠, 당연히. C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인스턴스 오브라는 명령은 여기서 요거는 당연히 true지. 응? 타입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통과시키냐고요? 메소드가 없을 텐데 객체에? 메소드랑 무슨 상관이에요? 인스턴스 오브가.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라니까요.
이건 컴파일에서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값으로서 호출한 거니까 클래스로서 호출한 거잖아요. 뉴 연산자를 써서 자바스크립트 명령인 거죠. 얘는 문제될 게 없고 D에서가 문제라는 거죠. D는 지금 타입을 C로 그냥 값으로서가 아니라 타입으로서 썼을 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있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값으로서의 클래스일 때는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타입스크립트에서 요거는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는 거지. 그죠? 통과한다니까요, 그거는? 어? 요거잖아요, 그거는. 이건 통과해요. 아, C타입인데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니까 통과가 되겠지. 그러면, 그러네? 그 얘기군요. 음, 그러게. 얘는 ABC를 어떻게 읽는 거지? 에러 펑션은 프로토타입에 추가되지 않고 C 인스턴스에 생성되지 않나요? 에러 펑션은 여기서 선언을 못합니다. 이런 거? 이건 프로퍼티예요. 이거는 프로퍼티예요. Unexpected Identifier. 아, 요거구나. 6번에 Unexpected Identifier. 요거에서 안 되죠. 지금 에러 펑션 쓰신 거는 그러면서 된다고요? 그거는 아 콜론이 아니라 는으로 해야 되지? 되죠. 되는데 이거는 값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그냥 프로토타입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프로퍼티로 넣은 거죠. 아무튼 저희 이거 너무 빠져있지 맙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니까 여러분 재밌으신 건 알겠는데 넘어가죠.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어쨌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된다. 얘는 왜 되지? 궁금하긴 한데 요거는 차차 알아가거나 여러분들 연구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내 주시면 좋겠어요. 스터디 시간에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단톡방에서 같이 추론을 하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어디를 봐야 되지? 네, 넘어가서 중간 부분 테스트를 작성할 때는 구조적 타이핑이 유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함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번을 봐야 되냐? 포스트그레스 DB 부분인가? 오서? 오서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오서가 있는데 이 오서라는 인터페이스에 first, last가 있고 get 오서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postgresDB로 되어 있고 또 오서의 배열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요거 타입 다 보실 줄 아시죠? 값에는 이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run quer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객체가 데이터베이스로 넘어와야 되고 그때 반환하는 값은 first, last로 이루어져 있는 객체들의 배열 그러니까 배열의 요소들이 요 객체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반환하겠다. 내용을 보면 get author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 모킹한 postgresDB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타이핑을 활용하여 더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get author 부분 다음 코드에서 요거겠죠? const author rows는 데이터베이스 run query로 select first, last from authors
해주고 있습니다. 리턴으로 오서 로즈를 맵을 돌려서 퍼스트랑 라스트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서 로즈로부터 쿼리를 돌린 함수에 의해서 아무 배열이 왔는데 그 배열로부터 로우 0, 로우 1이 있는 내용이 퍼스트 라스트로 들어가서 이 오서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런 쿼리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도 지금 26페이지 캣 오서즈의 포스트그레스 D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타이핑 덕분에 포스트그레스 DB가 DB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지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 포스트그레스 DB를 여기서는 아예 호출도 안 하고 있네요. 아예 인터페이스를 아예 쓰지도 않네. 그리고 대신에 지금 DB라고 하는 애를 만들므로써 똑같네. 똑같이 생겼네. DB라는 애를 만들어서 그 얘기인 거죠. 포스트그레스 DB를 원래는 써야 될 건데 지금 모킹을 하기 위해서 DB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얘가 얘랑 지금 인터페이스랑 똑같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그 테스트 작성할 때 더 간단한 객체를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테스트를 사용할 때 여기서 테스트에서 이 테스트 명령은 뭐 이런 거겠죠. 모카 이런 걸로 본다면 아무튼 뭐 테스트 명령어가 있다고 치고 거기서 겟 오서로 이런 걸 넘겨주고 인스펙트를 할 때도 오서즈는 이거일 것이 확실하니까 이거랑 비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긴데요. 타입스크립트는 테스트 DB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DB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에는 실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합니다. 심지어 모킹 라이브러리도 필요 없습니다. 추상화를 함으로써 로직과 테스트를 특정한 구현으로부터 분리한 것입니다. 네, 요 DB라는 거를 포스트그레스 DB라는 구현체로부터 얘를 추상화 시켜놓은 걸 가지고 쓰게끔 해서 해본다 얘기인 거죠. 뭐 별건 아닌 것 같고 넘어가서 애니타입 지향하기. 네, 여기까지 보면은 오늘은 마무리겠네요. 20분 안에 달려봅시다.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은 점진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코드의 타입을 조금씩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며 언제든지 타입 체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입니다. 이 기능들의 핵심은 애니타입입니다. 5번, 1번 끄고 네, any age의 넘버라고 타입을 미리 지정했어요. 값은 아직 대입은 안 한 상태고 근데 이번에는 age에 문자열 12를 넣었어. 그랬더니 스트링 형식은 넘버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떴습니다. 얘가 없으면 이번에는 10이라는 문자열을 애니타입으로 강제를 내서 넣었어. 그랬더니 여전히 넘버로 되어 있고 오케이래. 네. 네, 오류는 as any를 추가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입스크립트 처음 접했다면 오류가 이해되지 않거나 타입 체커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입 선언을 추가하는데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아서 any타입이나 타입 전환문을 사용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y를 사용하면 타입스크립트의 수많은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any를 사용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any스크립트 any타입에는 타입 안정성이 없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age는 넘버 타입으로 선언됐으나 as any를 사용함으로써 스트링 타입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타입 체크는 선언에 따라서 넘버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혼돈을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얘는 지금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혼돈의 케이오스가 되는 거죠. 이러면 값이 원래는 13이 나오길 예상했는데 1, 2,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런타임으로 돌리면 혼돈의 케이오스. 그리고 any는 함수 시그니처를 무시해버린다. 함수를 작성할 때는 시그니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호출한 쪽은 약속된 타입의 입력을 제공하고 함수는 약속된 타입의 출력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any 타입을 사용하면 이런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calculate age라는 걸 하고 데이트를 받아다가 넘버를 반환하는 함수인데, 그리고 birthdate를 any로 지정하고 birthdate는 원래 데이트가 와야 되는데 any로 지정해서 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calculate age로 birthdate를 하면 1910-0119가 넘어가서 여기서 뭔가 어떤 작업을 하고서 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birthDate 매기면서 오타네. 데이터라고 쓰여있네요. 매기면서는 스트링이 아닌 데이트 타입이어야 합니다. any 타입을 사용하면 calculate age의 시그니처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종종 암시적으로 타입이 변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링 타입은 넘버 타입에 필요한 곳에서 오류 없이 실행될 때가 있고, 그럴 경우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any 타입에는 언어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어 서비스, 어떤 심벌의 타입이 있다면 타입스크립트 언어 서비스는 자동 완성 기능과 적절한 도움만을 제공합니다. 그림 1-3 참조. 여기 펄슨, 랩펄슨 왜 없어? 펄슨 어딨어? 내가 만들래. 랩펄슨은 퍼스트 졸지 이렇게만 적어봅시다. 그리고 펄슨 점 하면 요게 나오더라. 퍼스트가. 그러나 any 타입인 심벌을 사용하면 볼 수 없다. any를 넣고 나면 점을 하면 안 나온다는 거네요. 여기 있을 때는 점 하니까 바로 나왔는데, 이렇게 탭을 해서 갈 수 있었는데 any 하고 나니까 점 하면 안 나온다. 이름 변경 기능 또 다른 언어 서비스입니다. 다음 코드는 퍼센타임과 이름을 포미팅해주는 코드입니다. 그게 요 예제네요. 밑에 인터페이스 펄슨, first string, last string. 포맷 네임 P의 펄슨이라고 지정했을 때는 포맷 네임의 타입이 문자열이고, 편집기에서 앞 코드의 first를 요거를 선택해서 리네임 심볼, 저 같은 경우는 F2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기호 이름 바꾸기, 요거 리네임 심볼 F2 이거를 first name으로 바꾸면 같이 바뀐다. 여기까지. 근데 얘는 안 바뀌었다 라는 거죠. 얘가 없으면, 얘가 펄슨이었으면, 다시 얘도 펄슨이었으면 요거를 바꿈으로써 세 개가 다 바꾼다. 찾아서. 근데 얘가 n이면 그걸 못 찾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타입스크립트의 모토는 확장 가능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확장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타입스크립트 경험의 핵심 요소인 언어 서비스입니다. 언어 서비스를 제대로 누려야 독자 여러분과 동료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0페이지. any 타입은 코드 리피터링 때 버그를 감춥니다.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onSelect 아이템 콜백이 있는 컴포넌트가 있을 겁니다. 선택하는 아이템의 타입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니 any를 써보겠습니다. 요거네요. 아이템 any void 했습니다. 이 void는 뭔지 아시나요? 리턴 해주는 게 없다. 그냥 함수 실행하고 끝낸다. undefined를 리턴해도 void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undefined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리턴이 undefined이거나 리턴해주는 구문이 없거나 그럴 때 void라고 씁니다. 비어있다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any를 썼어요. 근데 요 코드인데 밑에 onSelect 아이템 콜백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코드도 있을 거다. 여기 onSelect 아이템에서 handle select 아이템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onSelect 아이템에 아이템 객체를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도록 컴포넌트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id만 필요합니다. 컴포넌트 프롭스의 시그니처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의 onSelect 아이템에 얘를 넘버로 바꾸면
컴포넌트를 수정하고 타입 체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타입 체크를 통과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핸들 셀렉트 아이템은 얘는 애니메 개체 변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이디를 전달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N이니까. 셀렉티드 아이템은 지금 넘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이디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통과. 그래서 아이디를 전달받으면 타입 체크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런타임에는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애니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입을 사용을 하세요 라는 얘기죠. 뭐 대충 이런 식이겠죠.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아이디 넘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핸들 셀렉트 아이템을 했을 때 얘한테 넘겨주면 요거는 지금 핸들 셀렉트 아이템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온 셀렉트 아이템이 얘가 넘버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이래야 서로 타입이 맞아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얘가 처음부터 넘버였으면 여기도 아이템을 넘버로 넘길 거면 여기 아이디가 없어야지. 둘 중 하나로 가야겠죠. 31페이지. 애니는 타입 설계를 감춰버립니다. 계속 애니 쓰지 말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타입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죠. 밑에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애니를 써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과 좋지 못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다루겠다. 로 끝입니다. 네. 첫날 좀 열심히 달렸네요. 챕터 1 목표한 바는 완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분량으로 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씩 쭉쭉 나가면 오늘 30페이지 했으니까 270에 대해서 50씩 나누면 5번, 6번이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속도가 어떻게 나느냐가 관건이겠죠. 오늘처럼 또 중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네, 수고하셨습니다.